자, 지금 부동산 폭락 딱 한 달째입니다. 부동산이 11월 두 번째 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지금 무섭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강남에는 한 달 만에 5억 이상 떨어진 곳도 여러 군데 있고, 또 꼭 5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 전역에서 2, 3억, 1, 2억씩 떨어진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한 달간의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조정기고 이걸 가지고 폭락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과거 올라갈 때는 이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도 올라갔다. 자, 그래서 내년에 이자가 내려오고 하면 다시 부동산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총선 치르면서 개발 공약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럴 거다라는 그런 낙관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낙관론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막연하게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추정하는데 불과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부동산 폭락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갈 건가? 이게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일 거라고 봅니다. 자, 부동산이 2016년 초 한 2월 3월경에 가장 지금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쭉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 내려오기 시작하던 부동산, 그걸 박근혜 정권은 올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고 바람을 잡아도 잘 안 됐지요. 그래서 그 2016년 초반 총선 전에 부동산이 가장 이 바닥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입니다. 자, 7년 전에 부동산이 가장 바닥이었을 때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하면 서울 시내 대부분에서 2배 이상 올랐죠. 자, 그러면 불과 7년 사이에 구축 아파트들이 2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투기에 의한 폭등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닐 거고 집이 갑자기 부족해서 살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런 것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무리하게 빚을 내어서 지금 부동산을 구매하는 행위를 했죠. 자, 그것은 집값을 올리면서 오른 집값이 서로 간에 사람들한테 이 앞다퉈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집을 살 수 없어서 그리로 나앉을까봐 공포감을 심어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벼락 거지가 될까봐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집을 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혼부부가 작년에 지금 결혼한 신혼부부들 103만 쌍이라고 오는데요. 1년 전보다 6.3%가 감소했대요. 근데 이 103만 명의 신혼부부가 부부 합쳐서 연소득은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89%, 즉 열의 9은 대출을 끼고 있고 60%가 맞벌이를 하는데 이들이 8,400만 원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혼부부 전체의 연간 평균 소득은 6,790만 원이고 맞벌이는 8,400. 그런데 이들의 지금 대출 잔액 중앙값이 1억 6,417만 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의 9이 대출이 있고 그 대출의 중앙값이 1억 6,417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 빚을 지면서 신혼부부가 되고 있어요. 90%가 이런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빚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 데는 부동산 폭등의 영향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젊은 신혼부부들까지 틀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빚으로 집을 사게 만드는 이런 일이 지난 문 정권 이후 지금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작년에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윤 정권이 그걸 못 견디고 집값을 떠받들려고 지금 올해 내내
제가 121조 가량의 이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순전히 집값이 올해 또 올라갔던 것은 고점에 90%, 85%까지 가게 됐던 것은 윤 정권의 121조를 동원한 집값 떠받들기 정책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윤 정권이 집값을 떠받드는 것도 11월 이제 두 번째 주가 되니까 각종 정책 모기지가 한계에 왔지요. 다 소진되고 나니까 이제 바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초에 뭐 50억 뭐 각종 정책 모기지 대출, 그 중에 41조 7억 원의 신혼특례 모기지 정책, 그 중에 41조 7천억의 신혼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다 바닥이 나면서 연말에 이르르니까 이제 더 이상 지원할 돈이 없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이 가속화되는 거고, 그걸 손대지 않고 놔두니까 급속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1월 달에도 무려 5조 이상의 주담대가 늘어났는데도 그래요. 11월 달에 전혀 못 받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떠받쳤는데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11월 달에 주담대가 없었으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졌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더 빠른 속도로 무너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 초부터 또 이 신생아 특공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특공을 공급해서 부동산을 떠받치려 하겠지요. 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정부 내에서 작년에 60%를 삭감해야 된다. 그래서 뭐 26조 6천억만 한다. 뭐 별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PF 터줄 거는 터져야지, 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뭐 한 15조 이상의 브릿지론이 터질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 국가의 지금 수출 수입부터 비롯해서 수출 그리고 소비, 이 모든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의 매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어요. 자, 업자들은 단기 거래 상황으로 침체를 갖다가 판단하기는 빠르다. 금리 인하할 때는 호전 가능성도 있다. 딱 그것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전방위에 경기 침체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택시 승객이 심야에 어떻는지 물어보세요. 밤에 손님이 씨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식당 하시는 분들, 술집 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밤에 손님 있나 물어보세요. 연말에 막년회로 넘쳐갈 때 아마 다 손님 없다고 할 겁니다. 역사상 유례 없이 경기 한파가 이 삶의 현장에 몰아닥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금융위기의 지금 분위기조차도 이 부동산 PF에서 나오고 있어요. 또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유럽의 경기 침체, 일본의 경기 침체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로 정세도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외에도 곳곳에서 이 국지전적인 충돌 양상이 보이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당선의 지금 폭탄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를 감안할 때 개인의 거의 전 자산이나 마찬가지예요. 한국 국민의 상위 10%가 순자산 10억인데 10억을 들여서 집을 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위 10%가 가진 재산 정도를 베팅해서 집을 산다는 거예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자기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큰 도박을 한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런 큰 도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 요즘 보면 엄마 저 어떡하죠? 지금 20대 영끌족 연체율이 전 연령에서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서민들 은행걸 대출이 막혀서 대부업 이용이 4년 만에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가계비 빨간불이 들어서 당국이 이자 부담 낮출 주담대 대안대출 출시 전에 벌써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22년, 2021년, 2023년 이렇게 집을 산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집값이
내년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동안에 상승분을 그동안에 지난 7년간 거친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2016년 초 가격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집과 관련해서 좋은 징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될 때 그러면 거품 때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00을 주고 샀는데 그 100집이 50으로 가버리게 되면 나는 빚만 남는 거고, 내가 모았던 돈, 이 50, 빚 50 이렇게 해서 집을 샀는데, 자, 그 집이 지금 50이 돼버리면, 100짜리 집이 50이 되면 그럼 궁극적으로 내 돈 50은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러면 평생 모은 돈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르게 보면 은행에서 빚이 자산 가치에서는 사라지고 빚으로만 5으로만, 자, 빚 50으로만 남아 있겠죠. 자,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빚쟁이에 올라앉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얼마만큼 충격을 갖다 줄 건지 아직은 감이 없겠죠.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집값이 올랐을 때 50짜리가 100이 됐을 때 50을 번다라는 것은 내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분이 그냥 좀 좋았다.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집 한 채 사는 사람에게는. 100에 샀던 집이 50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이제 지옥이 눈앞에서 가시야 되는 거다. 자, 이제 그 7년 전으로 돌아간 집값이 곧 눈앞에 이제 현실화가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감당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지고요, 자꾸 거품 넣어서 지금 희생자들을 더 늘리지 말고요,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게 부동산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en